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걸까? 말투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돈을 쓰는 방식일까요?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크고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손끝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본심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소지품입니다. 가방, 지갑, 펜, 신발, 수첩, 시계, 이 단순한 물건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격, 습관,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장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봤습니다. 화려한 말로 나를 설득하던 장사꾼,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이익만 챙기던 동업자,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던 사람들. 세월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가장 정확히 보여준 것은 말이 아니라 물건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떤 사람은 모임 자리에서 명품 시계를 힐끔힐끔 보여주며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낡은 가방을 들고 왔지요. 알고 보니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낡은 가방을 정성스럽게 닦아 마치 유품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이 느꼈습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습관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생활양식이 곧 인격이다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교체하느냐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패턴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늘 정리된 가방 속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일 처리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방 안이 뒤죽박죽인 사람은 대체로 마음도 복잡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질서 있는 외부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로부터 일관된 행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젠가 한 공방의 장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작업대 위에는 언제나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구는 제 손의 연장이니까요. 도구를 함부로 대하면 제 일도 함부로 됩니다.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인의 정리된 공구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태도가 그의 작품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 행동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책상 위가 깔끔한 사람과 어질러진 사람을 비교했을 때 깔끔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룹은 업무 정확도가 38% 높고 마감 준수율이 42%더 높았다고 합니다. 질서 정연한 환경이 곧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의 물건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 질서를 반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손끝의 습관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휴대폰 화면이 깨져도 그냥 쓰고 있지는 않나요? 지갑 속이 영수증과 카드로 뒤섞여 있지는 않나요? 그 사소한 모습들이 곧 당신의 무의식적 자기관리 수준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크고 어려운 일보다 작은 습관에서 더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도 화려한 SNS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매일 쓰는 물건을 보라.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성실함, 책임감, 배려심, 그리고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는 그 작은 물건들 속에 숨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구별할 눈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품격을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명품,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급스러움, 성공, 자존감의 상징처럼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품격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 차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모임 자리에서 일부러 명품 시계를 드러내며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말투와 몸짓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모서리는 해지고 손잡이에는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담백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가방이에요. 버리기 싫어서 그냥 계속 씁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한 정성과 절제된 마음이 어떤 명품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가격표에 있지 않다.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송자 싱즈두는 평생 값비싼 물건보다 정성과 관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지요. 물건을 귀하게 다루는 사람은 사람도 귀하게 다룬다. 그의 사무실에는 언제나 오래된 붓펜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새 걸로 바꾸시죠 라고 말하면 그는 이 펜에는 나의 생각과 역사가 묻어 있다라며 끝까지 그 펜을 썼습니다. 그 세심한 태도는 결국 회사를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시킨 정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예는 서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은 수십 년째 같은 가구, 같은 차를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비싼 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걸 아끼며 오래 쓰는 사람이다. 그의 검소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물건을 통해 자기 통제력을 단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물건을 자랑하는 사람과 물건을 아끼는 사람의 차이는 자기 존중감, 셀프 에스팀의 문제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하고 결국 물건을 과시의 도구로 씁니다. 반면 진짜 자신을 믿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만족을 위해 물건을 씁니다. 그에게 명품은 자존심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람의 품성은 비싼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과 스스로 기분 좋게 쓰기 위해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극명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늘 피곤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과의 일관된 기준 속에서 평온합니다. 전자는 비교 속에 살고 후자는 감사 속에 삽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유보다 사용의 만족도에 초점을 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2.3배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18% 낮다고 합니다. 즉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마음의 평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조용히 사용하는 사람은 물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건을 통해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고 그의 말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건을 통해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가요? 아니면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싶은가요? 만약 전자라면 당신은 아직 세상의 시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사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결코 떠벌리지 않습니다. 빛나는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상을 비춥니다. 사람의 인생 태도는 그가 다루는 도구와 기록물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도구는 손의 연장이며 기록은 생각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도구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소중히 다룬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공구함을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칼날은 늘 갈아두었고 공구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는 그 일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언제나 정확했고
납기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도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듯 인생도 함부로 살지 않는다. 반대로 공구가 녹슬고 칼날이 무뎌진 채 방치된 사람은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늘 허술했습니다. 그에게 맡긴 일은 늘 마감에 쫓겼고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증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도구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공구 대신 노트북, 스마트폰 혹은 디지털 펜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기는 어떤가요? 화면이 깨진 채 그대로인가요? 데스크탑 폴더는 파일로 뒤죽박죽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 역시 그만큼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된 환경은 정리된 사고를 만든다. 이건 단순한 청소 습관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 공간이 정돈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40% 이상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30% 낮다고 합니다. 즉 도구와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과 집중력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물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방 속을 보며 그들의 성실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작은 생각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의 노트에는 볼펜 자국이 가득하고 페이지마다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줄 한 줄 속에는 그의 노력, 고민, 그리고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었지요. 반대로 수첩은 있지만 몇 년째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말뿐이고 행동은 없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기록하지 않으니 결국 실천도 없습니다. 그의 깨끗한 수첩은 오히려 정체된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어디를 가든 작은 노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만난 사람의 말, 하루의 반성, 깨달음의 순간을 적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조그만 기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다리입니다. 기록이 없는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이 대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메모 앱에 정리된 생각, 정돈된 파일명, 명확한 일정 관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무질서한 기기는 무질서한 사고를 낳습니다. 반대로 단정히 정리된 도구는 명확한 목표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도구와 기록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가 곧 당신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도구를 귀하게 다루는 습관, 기록을 게을리하지 않는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작은 정리는 작은 평화를, 작은 기록은 큰 변화를 만든다. 도구와 기록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간과 돈,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거울입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금처럼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돈을 종이처럼 흩날립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다루는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언제나 약속에 늦는 사람, 그리고 늘 바빠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시간 관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에는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계의 바늘이 몇 분 어긋나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이 쌓여 결국 신뢰의 균열을 만들지요. 시계를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한 동료가 떠오릅니다. 그는 언제나 회의에 늦었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입에 붙었지만 다음 회의에도 또 늦었습니다. 결국 고객의 신뢰를 잃었고 그의 프로젝트는 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긴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늘 시계를 정각에 맞추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5분 일찍 도착했고 작은 약속 하나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주변에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는 결국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시계를 맞추는 사람만이 타인의 인생, 리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가장 작은 무대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사람을 봅니다. 지갑 안에 영수증이 뒤섞이고 찢어진 지폐가 구겨진 채 들어있으며 심지어 카드조차 뒤집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부분 돈뿐 아니라 인생의 질서도 잃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늘 지갑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폐는 방향을 맞춰 넣고 필요 없는 영수증은 바로 버렸습니다. 그의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관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저축률이 42% 높고 경제적 불안감은 60% 낮았다고 합니다. 돈을 다루는 습관이 곧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지갑 속 질서가 곧 마음의 질서입니다.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수고와 타인의 노력을 동시에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돈이 머물고 그들의 삶에는 여유가 쌓입니다. 나는 예전에 큰 돈을 벌고도 늘 곤란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들어와도 계획 없이 썼습니다. 지갑 속은 늘 영수증 더미와 동전으로 가득했고 통장에는 늘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쫓아내고 있었네요. 그 말은 참 깊은 반성이었습니다. 시간과 돈은 둘 다 보이지 않는 신뢰의 단위입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돈을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시계를 맞추는 습관과 지갑을 정리하는 습관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품격을 세우는 기초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목에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바늘은 정각에 맞춰져 있습니까?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속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 사소한 디테일이 바로 당신의 신뢰도를 말해줍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인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드러납니다. 크고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손끝의 습관과 눈에 잘 띄지 않는 준비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비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발과 손수건 같은 작은 물건들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신발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발은 말보다 솔직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굽이 달아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 사람은 대개 약속에도 느슨하고 세세한 일에도 무심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신발이라도 반짝이며 닦여 있는 사람은 삶을 성실하게 걸어온 사람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공장 현장에서 일할 때 매일같이 기름때와 먼지에 뒤덮여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신발을 닦았습니다. 그 습관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 마음을 정돈했고 다음 날의 나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그건 어쩌면 사소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배려심과 준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물건입니다. 한 번은 여름날 땀을 흘리던 노인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장의 천에 담긴 따뜻함은 말보다 깊었습니다. 작은 불편을 미리 대비하는 마음, 남을 위해 한 번 더 챙기는 습관, 그건 결코 가르쳐서 생기는 품성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내면의 인품입니다. 반대로 이런 작은 물건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인생의 큰 약속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의 생활에는 늘 나중에가 있고 그 나중이 쌓여 결국 기회를 잃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본성은 큰 무대나 극적인 순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 속, 가방 속, 손끝의 습관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신발, 지갑, 펜, 시계, 책, 도구, 손수건.
그 모든 물건이 바로 당신의 삶의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사람은 마음도 정리되어 있고, 신발을 닦는 사람은 하루를 되돌아볼 줄 알며, 손수건을 챙기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압니다. 내가 인생을 걸어오며 얻은 확신은 하나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 깃든 태도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가방 속 낡은 수첩, 반짝이는 구두, 정리된 지갑, 닳지 않은 펜, 정돈된 도구함, 이 모든 것이 모여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빈손으로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끈 건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매일 신발을 닦고 수첩에 기록하고 도구를 제자리에 두는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그 소소한 일들이 쌓여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쌓여 성공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꼭 한번 가방을 열어보세요. 그 안의 물건들은 당신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혹시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리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리셋 버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무심한 사람은 신뢰도, 관계도, 성공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매일 손끝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배운 진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